지금 이 부분을 쓰면 된다. 내가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면지 한번 적어보면 되는 거고, 인성여고는 그 다음에 그 부교재 했던 거, 질문했던 거 답변 달면 되고, 학익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부터 알려줄게. 학익여고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되냐면 35번부터 하면 되죠. 35번 38번까지 구조파악 세우라고 했죠. 일단은 숙제로는 그 35번 질문에서 1번 문장에 고1이네요 진짜? 너네 시험범이었잖아. 그쵸? 너네 작년 시험범이었죠? 그쵸? 1번 문장에 이츠, 그 다음에 이시지칭하는 거. 스파이시스, 그 향신료에 대한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 워멀에 대조되는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시로 워멀, 더 따뜻한 기후에 대조되는 표현이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쉼표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밑줄 치잖아.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해 얘들아? 그리고 그곳에서잖아. 얘랑 같은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where 대신에 쓰일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두 단어로 된 관계사 파트만 외우면 충분히 쓸 수 있고 이행문에서.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 부분을 일단 2번 영광펜 치자. 두 번째 줄에 to have arise, arose, or reason이거든. 이거 원형 형태로 단어에 나오잖아. arise 그 생겨나다라는 뜻인데 얘들아 이 부분은 이행문에 어떤 파트에 나올까? 이 형태는 투부정사에 나오죠. 이게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인지를 이 밑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쓰는지, 이게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이고 이걸 왜 쓰는지, 이 형태를 우리한테는 다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익숙하지 않은 이 형태가 이름이 무엇이며 언제 쓰이는지를 그 연필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거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죠. 단수였으면 뭘로 지칭해야 돼? 단수였으면 뭘로 지칭해야 돼? 대시죠. 단수 형태는 대시다. 지금 한번 이행문 꺼내봐. 이행문에 몇 페이지에 이게 나오냐? 3페이지랍니다. 이행문의 3페이지를 보면은 무려 3페이지야. 13페이지도 아니고 3페이지 보면은 가까이 우리가 지금 본문상에 보고 있는 거는 멀리 있는 거 복수형인 도우즈잖아. 도우즈 찾았냐? 혹시 이행문 안 갖고 온 사람 손 번쩍? 안타깝게도 없네요. 왼쪽 단수 형태는 뭐야? 대시야. 대 그거 가까이 있는 것의 단수형은 뭐야? 디스고 복수형은 디즈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카테고리가 표 위에 지시 대명사와 형용사로 쓰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를 수식해주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대명사잖아. 근데 그러한 사람들 하면 those people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건 대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대명사죠. 심지어 너무 친절하지 않아? 그 이행문 밑에 예시까지 있잖아. 지시 형용사로서 this transition, these people, that sound, those expressions 이건 다 지시 형용사로 쓰인 것을 나타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36번. 36번에서도 역시나 그 너네가 이행문에서 테스트 봐왔던 대표 동사에 해당되는 from A to B. 얘 쓰임이 세 가지잖아. 뭐냐? from A to B의 쓰임은 예시, 변화, 이동이다. 변화, 예시, 이동이거든. 그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지 from A to B가 이건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these activities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활동을 의미하는 건지 문맥상.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2번 문장인가? 아니구나. 3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인 others. 다른 것들을 제거한다는데 얘를 풀었으면 다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필로 쓰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제거한다. 이거 전부 다 그 방학 동안에 질문 프린트 했던 것들이거든.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B가 오는 답의 근거가 되는 건데 그 생존한 것들인데 문맥상 그 생존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면지에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나오네. 얼마나 중요하면 6번 문장에 심지어는 이 도우즈가 2개나 나오죠.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것들을 그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었을 거 아니야. 도우즈가 복수 대명사니까는 비동사 어를 쓴 거고, 그쵸? 그럼 don't 뒤에 생략된 거는 일반 동사란 얘기거든. 문맥상 돈 뒤에 생략된 표현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형광펜으로 7번 문장에 주어인 이러한 과정이 문맥상 어떠한 과정을 의미하는지 역시나 지시 형용사가 나왔죠. 이러한 과정. 그 다음에 그 전략이 문맥상 어떠한 전략을 의미하는지 역시나 이면지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37번. 역시나 너네가 이제 곧 20일도 안 남았죠. 왜냐면 9일이니까 26일이 모의고사거든. 그러니까 최 한 2주도 안 남았죠. 순서별 문장삽입 문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답에 근거해서 맨날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겨울방학 동안. 역시나 주어진 문장에 B가 첫 번째로 오는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디즈 시스템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문맥상. 역시나 B 다음에 A가 오는 답의 근거네. this가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시 형용사랑 지시 대명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중요하구나.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this. 이것은 포함한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까 투부정사 to have pp 형태 있잖아. 그 형태를 쓰라고 했었던 것처럼 너네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 중에 하나가 5번 문장의 세 번째 줄 보면 이거 우리 조동사인 건 알지? 조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 동사에 원형이 나오는 건 아는데 have pp 형태가 나오는 거 너네가 정말 많이 어려워하거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괄호 열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도 이행문의 큰 범주 중에 어디에 나오냐? may have pp? 조동사에 나오거든. 조동사 파트. 조동사 have pp.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부분도 한번 써볼까? 이것의 형태는 어떤지. to be pp 형태죠. 이번에는. 심지어 여기 위에도 나오네. to be performed. 이 두 개. 그 다음에 얘들아, as는 원급 비교는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치고 efficiently는 품사가 뭘까? 부사죠. 형용사에 ly 붙으면 부사인데 부사가 수식해주는 건 보통 동사죠. 그럼 이 adverb가 수식해주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되냐? 인성여고부터 진도 나갈 거니까 학행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띄워준 이행문에 관련된 이면지 표현 있죠. 이거를 쓸 수 있는 만큼 쓴 다음에 이행문을 확인하고 파란 펜으로 채우고 빨간 펜으로 한번 고쳐봐.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달고 인성여고 진도 나갈 동안 너네는 이제 할 거 하고 있으면 된다.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몇 번 문장의 별표차 아니야. 몇 번 문장이야? 6번? 6번? 또 다른 거에 쳐온 사람 4번 또 6번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나 제대로 34 젠장 34번이죠. 나 35번 하고 있었네. (6번) 이랑 (4번) 6번이랑 4번 맞죠? 6번이랑 4번 단어를 하나 정리해줄게. substitute A for B 여기에 쓸게.
substitute A for B. 이거 본문상에 나오는 표현인데 대체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결국에 갖고 오는 게 A이게 B이게. 그쵸? B 같죠?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나? (6번에) 나온답니다. 그럼 6번 문장 한번 해석해봐. 그렇게 봤을 때 what is measurable을 갖고 오는 거냐, what is meaningful을 갖고 오는 거냐, 그 기술자들이 범하는 문제 중에 전자야 후자야? 전자를 갖고 와 후자를 갖고 와 문제점으로? 뭐를 갖고 오는 것 같아? 메저러블을 갖고 오죠. 그럼 여기서 A랑 B 중에 결국 갖고 오는 건 뭐야? A야 A.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A로 바꾸다요. A로 바꾸다. 혹은 대체하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A로 대체하다. for은 B 대신이라고 해석하면 돼. B 대신에. 아 그럼 결국에 갖고 오는 게 A구나. 그럼 A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 왜냐면 결국엔 갖고 오는 게 A니까는.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표현이 뭐 있냐면 replace B with A라고 써야 돼. 얘는 replace B with A. 왜냐면 얘는 B를 대체하다야. A로. 그럼 결국 여기서 갖고 오는 거는 A거든. A. (1번) 문장부터 보면 테크놀로지스트 기술자들은 항상 on the lookout for 하면 뜻이 뭐래? 무엇을 찾다. 기술자들은 항상 그 찾고 있답니다. quantifiable 즉 수량화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찾고 있답니다. 뭐 측정 기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정보라는 것은 그 모델에 측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게 그들의 life blood 생명줄이거든. 기술자라고 하면 그 모델 안에 정보를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유하건대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들도 조금 identify,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동격, 프락시라는 것을, 측정 기준이라는 걸.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내가 이 기술을 잘 발전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즉 진보라는 걸 어세싱,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필요라는 것은 quantifiable, 수량화할 수 있는 프락시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편향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치우치게 된대. 근데 무엇으로 편향되게 되냐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편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얘들아? 쉬운 거죠. 뭐 하기에? 수량화 하기에.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풋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쉬운 것을 측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2번 문장이 어디부터? 응별이 응별이 어떻게 했냐? 표시로 했냐 아니면 한글로 썼냐? 위에 니즈부터 포함. 니즈 투부터? 네. 좀 더 앞에서 하면 좋을 텐데. 주체가 나오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거든. 그러면은 테크놀로지스트부터 하면 되겠죠? 기술자가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로 할게. 대답을 빠릿하게 해줘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16명의 하객여고 친구들이요. 하지만 이런 간단한 매트릭스 측정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답니다. 뭐로부터? 중요한 목표로부터. 근데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대. 그리고 그것은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뭐를 요구하냐면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B랑 왼쪽에 있는 require이죠. 그러면은 뒤에를 해석해 봤을 때 복잡한 매트릭스를 요구하고
복잡한 측정 기술을 요구하고 완전히 어려울 수 있는 이 선행사는 뭘까? 위치의 선행사는? 뭐시오? 고월스죠, 고월스. 그 중요한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쉬운 것만 찾는데 중요한 목표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복잡할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Reduce to 어떤 측정치로 축소하다, 한정하다. reduce가 자동사로 해서 reduce to라고 하면은 축소하다, 한정하다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불완전하거나 나쁜 측정 기준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어디로 해당될 수 있냐면 어디로 떨어질 수 있냐면 착각에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의역하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이죠.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근데 무하지 않은 채로 실제로는 진정한 그런 진전을 만들고 있지 않은 거죠. 그 가치 있는 worthy 그 해결책을 향해서. 되냐? 그러니까 하도 인풋만 넣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사실 그 측정 기준이라는 게 되게 불완전하고 나빴던 거야.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져? 아, 나 뭔가 하고 있구나. 나 뭔가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공부 방법 자체가 틀렸을 때 그 틀린 방법으로라도 뭐 하고 있으면 되게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들잖아. 그런 거를 비유하면 되겠죠? 그 측정 기준의 문제라는 건 뭘로 이어질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테크놀로지스트 밑에 뭐라고 쓰고 싶어? 해석과 구조를 병행했을 때 뭐라고 써야 되냐? 뭐시요? 뭐라고 써야 돼? 의미상의 주어죠? 진도 안 나간다. 대답해라. 질문을 두세 번 하게 만들지 마. 엄청 힘들어. 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심지어 알고 있죠. 대답하라고. substituting은 그럼 여기에서 품사가 뭐야? 동명사죠. 프락시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야기할 수 있냐면 기술자가 빈번하게 그 대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되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을 쓰거나 동명사 왼쪽에 목적격을 쓰거나 혹은 뭘 쓰면 돼? 소유격을 쓰면 되죠. 여기서 지금 목적격 형태가 나온 거고 그 기술자가 대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for 뭐 대신에 의미 있는 것 대신에 그 속담이라는 게 얘기하듯이 그 모든 것이 여기선 지금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카운트가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였을 때 세다라는 뜻이 있는 거다. 세다.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모든 것이 세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 밑에 두 개로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보고서는 참조하면 된다. 그 다음에 다 읽고 나니까 결국에 주제문은 4번이랑 6번이랑 똑같은 말인데 좀 더 아무래도 빈칸이 들어가 있는 6번을 주제문으로 고르도록 합시다. 이미 너네가 단술 정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 35번 35번 지문에서는 주제문 몇 번으로 찾아왔냐? 또 7번 말고 다른 데 표시해온 사람. 전부 다 7번으로 해왔냐?
1번 문장의 첫 번째 이츠가 지칭하는 게 뭐야? 스피시즈죠. 그 다음에 이시 지칭하는 거 푸드죠. 우리는 유일한 종이랍니다. 어떤 유일한 종이냐면은 그것의 음식을 시즌, 양념을 하는, 그것의 음식을 양념을 하는, 여기서 그것이는 그 종을 얘기하는 거죠. 종의 음식을 양념하는 유일한 종이래요. 여기서 알터링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죠. 그것을 바꾸면서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건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highly. 그쵸? 원래 매우라는 뜻이 있거든. 매우 맛을 내어진 그 식물의 부분을 가지고, 근데 의역하면은 강한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이 되는 거거든. 여하튼 highly는 부사에 해당하는 거죠. flavored를 수식해주는 강한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을 갖고 그것을 바꾸는데 그것은 음식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herb나 spices, 허브나 향신료라고 부르는 그러한 강한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을 갖고 그 음식을 변형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위 왼쪽에 생략된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콜은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죠.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지금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그 다음에 it to 가주어진 주어, it that 가주어진 주어. 꽤나 그 가능하답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의 그 취향 있잖아. 스파이시스, 향신료에 대한 취향이라는 게 evolutionary root, 진화적인 그러한 뿌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꽤나 있답니다. 많은 향신료라는 게 뭐를 갖고 있냐면 antibacterial, 향균에, 박테리아는 균이잖아. 근데 anti가 붙어서 항균이 되는 거죠. 항균의 properties, 그 성질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 사실 그런 공통적인 seasonings, 조미료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garlic, 마늘이나 양파, 그 다음에 오레가노, 이런 것들이 뭐한데 inhibit 뜻이 뭐냐 얘들아? 억제하다라는 뜻이다. 얘랑 일단은 이 억제하다라는 것의 동의어가 뭐냐면 같은 표현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restrain. 나는 restrain이란 단어를 처음 보는데 수업 끝나고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된다. 그 다음에 suppress, 억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bacterium, 그런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늘이나 양파나 오레가노 뿌리잖아? 그러면은 세균이 덜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restrain이랑 suppress라는 걸로 바꿔 쓸 수 있지만 반의어가 되는 건 촉진시키다라는 단어 뭐 있냐? 프로로 시작하는 거. 프로? 촉진시키다. promote, 이런 단어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oster, 이런 단어가 촉진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 동의어는 항상 파란 펜, 반의어는 빨간 펜으로 적고 있다. 그 다음에 inhibit이랑 비슷한 단어가 뭐 있어? inhabit 있죠. 얘는 뜻이 뭐야? inhabit은 거주하다죠. inhabit. 근데 얘는 사실 헷갈릴 수가 없잖아. 왜냐면 우리가 habitat, 뭐 생태, habitat, 서식지 이런 단어를 외웠기 때문에 inhabit이랑 inhibit을 헷갈리면 안 돼. 사실 이걸 헷갈리고 있다는 거는 조금 고1 기본 단어를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영어를 못 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꼭 발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뜯어먹는 영단어를 외울 때 이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거든. 여하튼 공통적인 이러한 조미료 같은 게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답니다. 테스티드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거든. 확인된 박테리아죠. 테스트가 동사 뜻으로 확인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확인하다. 근데 박테리아는 확인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럼 테스티드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틀리게 나올까? 테스팅이죠. 테스팅. 확인을 할 리가 없죠. 박테리아가 어떻게 확인을 해?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겠죠.
그리고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은 make use of가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거 자체로 make use of가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 어떤 문화냐면 더 헤비스트니까는 의역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 그 향신료를.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갈릭과 블랙페퍼, 타이. 태국 가본 사람은 갈릭이랑 되게 후추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진저, 생강이랑 코리앤더, 고수를 얘기하는 거죠. 인도 음식에. 그 다음에 칠리페퍼, 멕시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래. 여하튼 주제를 주어는 컬처를 쓰고 동사는 컴이죠. 이런 게 어디로부터 와? 더 따뜻한 기후로부터 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향신료가 엄청 많이 쓰는 게 결국에 균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함이었구나. 웨어를 두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 얘들아? 인위치죠. 그리고 그런 기후에서 bacterial, 그런 박테리아의 스포일리지, 부패라는 게 더 큰 문제랍니다. 따뜻하니까는 균이 더 잘 자라겠죠? 여기에 2번 형광펜 칠게. 혹시나 이 컴을 얘들아 문법 문제로 출제하신다고 하면 컴을 어떤 형태로 바꿔서 출제하실 것 같아? 커밍이죠. 왜 이걸 도대체 커밍으로 바꾸면 안 될까? 문제점이 뭐야? 주절에 동사가 없어지죠. 문장이라 하면 주어랑 동사의 형태를 띄워야 되는데 얘를 커밍으로 바꾸면 동사가 없는 거다. 동사에 ing 붙은 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면 분사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은 제거하면 되고 6번 대조적으로 가장 lightly, 적게 spiced, 향신료가 넣어지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은 동사는 어리죠. 스칸다나비아와 놀선 유럽, 그 북유럽의 도우즈랍니다. 여기서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일단 얘들아 지시 대명사가 지칭하는 걸 복원시킬 때는 무조건 뭐를 붙여야 돼? 정관사? 덜을 붙이라고 했다. 특정 명사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냐? 퀴즌스죠. 퀴즌스. 읽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죠. 퀴즌스라고 읽는다. 근데 이런 것은 cooler climate, 더 시원한 기후로부터 온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쳤던 warmer에 대조되는 단어는 이 cooler이죠. 아, 따뜻한 곳에서 향신료를 많이 쓰고 시원한 데서는 잘 안 쓰는구나. 우리의 uniquely, 얘는 부사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야. 고유한 인간의 그런 관심, to flavor, 맛에 대한. 그쵸? 우리 마라탕에 미치죠. 그 다음에 무슨 요거트 월드? 맞니? 그런 거. 너무 그 새콤, 달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러한 경우에 일단 주어는 attention이죠. 동사는 turned고. 그쵸? 뭔가 이상한데? In this case. 동격으로 쓰인 걸까요? 구조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이 맛이라는 게 어떤 맛인지 이렇게 동격으로 해주는 건지, 우리의 고유한 인간의 관심이라는 건 맛에 대한, 이러한 경우에는 동격 향신료의 맛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 이게 turns out to have arisen, 그 밝혀진답니다. 발생했던 것으로. 어떤 문제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로. 그러니까 향신료를 쓰게 된 게 그냥 맛있어서 좋아가 아니라 사실은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까딱하다가 균 먹으면 죽게 되거든.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서는 살기 위해서 향신료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 구조 파악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 플레이버에 대한 동격으로 더 flavor of spices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형태가 뭐야 얘들아? to have arise, arose, or reason인데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그쵸? 완료형. 완료형은 언제 써 얘들아? 언제 써요? 기준 시점보다, 그쵸? 더 과거에 발생한 일.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에 발생한 일을 표현하는데, 이거
기준 시점이 뭘 것 같아? 기준 시점은 보통 뭐를 보면 돼? 주절의 시제를 보면 되죠. 그래서 턴스 아웃을 기준 시점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 일단은 원래 arise, arose, origin의 형태라는 걸 3단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고 arise, arose, origin arise, arose, origin의 3단 변화가 되는 거고 얘를 타임라인으로 그려본다고 하면 시점을 뭐로 써야 되냐? 현재랑 과거를 써야 되거든? 현재랑 과거. 왜냐면 애들아 고유한 인간의 관심 있잖아. 맛에 대한.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밝혀진 건 언제야? 시점이 현재죠. 그럼 턴스 아웃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삶과 죽음의 문제로 발생한 건 언제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arose야. arose. 그러면 마음만 먹자면 밝혀진 건 지금인 거 알겠어.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거니까 맘 같아서는 to 뭐라고 쓰고 싶어? rose라고 쓰고 싶어. 근데 to 부정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든 기준 시점보다 한 단계 과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를 빌려온 거야? have 플러스 pp 형태를 빌려온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밝혀진 건 지금이지만 이게 생가사의 문제로 발생한 거는 과거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틀릴까? to have origin을 to arise로 쓰면 틀리죠. 발생한 건 과거거든. 현재가 아니야. 밝혀진 것만 지금인 거지. 이건 시제와 to 부정사의 형태,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 주제문으로 7번 7번 칩시다. 그럼 7번 그 다음 얘는 주제문 이거는 일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몇 번으로 찾아왔냐? 시연이 몇 번으로 찾아오셨어요? 1번 문장이죠. 정말 가장 하기 싫은 지문 중에 하나고 나도 이 지문 100% 이해 못하거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결국에 배아에서 인간의 성인의 몸이 될 때까지 신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잖아. 무작위와 비무작위에 의해서 이제 발달이 된다는 건데 그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의 발달이라는 것은 근데 뭐로부터 시작해? 싱글 셀 단일한 세포에서 우리가 시작하잖아. 저 잘 몰라요 이 생물학. 정자를 의미하는 건가? 여하튼 이게 많은 예시를 제공한답니다. 구조적 풍부함에 대한. 근데 이러한 구조적 풍부함이라는 게 가능하답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반복 생산. 랜덤이니까는 무작위죠. 무작위 변형의 그러한 반복 생산이라는 게 무엇과 결합돼? 비무작위 선택과 결합될 때. 그러니까 랜덤과 논 랜덤이 합쳐져서 사람의 형태가 그 되게 예시가 비슷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형태가 아니라 그 발현되는 게 비슷해지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모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 구조는 똑같잖아. 눈 두 개, 코 하나. 근데 생김새가 다 다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 페이지스 모든 단계라는 게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라는 게 처음에 엠브리오 배아였죠. 그래서 성체가 되는 게 이그지빗 무작위의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여기서 from A to B의 CM은 뭘까? 변화로 봅시다. 왜냐면은 그 배아였다가 성체가 되는 거니까 변화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 무작위의 활동을 보여준답니다. 세포 수준에서. 그 다음에 몸에 신체가 형성된다는 건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새로운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근데 이런 가능성이라는 건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다는데 이러한 활동이라는 건 어떤 활동이야? 그 랜덤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죠. 랜덤 액티비티. 젠장.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게 무엇과 결합되는지 알아? 선택과 결합된답니다. 그러한 결과에 선택과 결합이 된답니다. 근데 이런 결과라는 건 이전에 빌트인, 확립된, 내재된 그런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결과거든. 근데 이거 2번 문장을 짧게 얘기하면 3번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랜덤으로 하는 것 같지만 기준은 뭐야? 이미 정해져 있어. 기준 내에서 랜덤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기반하고 있는 건 뭐야? 이미 올드 스트럭처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얘랑 의미가 같네. 그쵸? 얘랑 의미가 같네? 그러면 얘들아 얘랑 의미가 같은 건 뭘까? new랑 의미가 같은 건 이번 문장에서 new겠죠. new.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지문을 이해해야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나중에 이해가 된다? 항상 새로운 구조라는 건 오래된 구조에 기반하고 그 다음에 모든 단계에서 선택이라는 건 무엇을 선호해? 일부 세포를 선호하고 others를 풀었으면 뭐야 얘들아? other cells죠. 다른 세포들은 제거해버린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남기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 근데 4번에 따르면 어때? 생존한 것들은 그쵸?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새로운 세포를. 근데 이 새로운 세포라는 건 결국엔 새로운 세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더 많은 뭐를 돌게 돼. 선택의 라운드, 회차를 돌게 된답니다. 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발현된 게 진짜 엄청난 거야. 엄청난 그러한 가능성을 뚫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양새가 된 거거든. 그럼 더 서바이벌스에 해당되는 거 뭘 거 같냐, 나영아? Some cells. 그쵸, some cells죠. 일부 세포죠. 그 살아남은 세포죠. 그쵸?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게 뭐냐면 그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 얘네는 그냥 아무 딴가 봐. 얘는 고정이야. 면역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세포랑 그 세포의 확장이라는 건 유전적으로 선택이 되지 않는답니다. 뭐 하는 동안? 나 제대로 하고 있니? 그 발달 동안? 이거 나데이 법비죠? 나데이 법비? 상관 접속사. 무전적으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positionally 그 위치상으로 선택이 된답니다. 결국에 5번 문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 그 세포가 선택되는 게 유전적으로 우월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만 잘 잡으면 선택되는 것 같아. 자리만 잘 잡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6번이랑 7번에서 이걸 뭐에 비유해? 조각하기에 비유하잖아. 이거 화면을 보면 얘 돌덩어리가 있잖아. 이걸로 사람을 만들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얘가 돌이고 얘를 사람을 만들 건데 이 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 위치상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었던 걸 남겨두는 거지. 얘는 뭐 별로라서 얘를 떼어내고 얘를 남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세포가 선택되는 것도 그러한 원리라는 거야. 그냥 어쩌다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 남아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게 선택된다는 거거든. 저도 잘 몰라요. 올바른 위치에 있었던 거 있잖아. 그 올바른 연결을 만든 이게 자극되는 거야. stimulated. 응?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는 게 제거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돈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뭘까 얘들아? don't make the right connection이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돈을 뭘로 바꾸면 안 될까? 그죠? earned. 왜냐면 뒤에 일반 동사가 생략돼 있잖아. 그러니까 earned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형용사가 생략돼 있으면 earned를 쓰면 되는데 일반 동사인 make the right connections가 생략된 거니까 일반 동사를 부정하려면 don't를 써야 되거든. 그쵸?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뭐야 얘들아? 옳은 위치에 있는 세포죠. cells. 아 그러면 이게 A가 마지막에 와야 되는 그 답의 근거구나. 도우즈가 지칭하는 거. 역시나 여기에서 두 번째 도우즈가 지칭하는 것도 cells죠.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스컬프팅, 그 조각하기와 비슷하답니다. 여기서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과정일까? 6번 문장에 해당하는 거죠. 옳은 위치에 있어? 너 남아있어? 옳지 않아? 제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략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는 great variability, 큰 변동성이랍니다. 그 개인마다. 그 세포와 molecular, 분자 수준에 있어서
비록 커다란 구조라는 건 꽤나 비슷할지라도 팔 2개, 다리 2개 이런 거는 큰 구조는 비슷한데 그 생김새 하나하나는 다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게 순서별 문장 삽입을 위한 거잖아. 그래서 이 스컬프팅 전략이죠. 옳은 위치에 있어 너 남아, 안 좋은 위치야 제거되는 그러한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선택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38, 39, 40, 41 제가 힘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여튼 평일에 진도 다 끝낼 거다. 그럼 38, 39, 40, 41 지문 4개 남았거든. 고3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5개, 주말에 7개 나가거든. 그래서 너네가 잘만 따라오주면은 뭐 5개고 7개고 나갈 수는 있거든. 여튼 평일에 진도를 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주말에 한 줄 정리하겠죠. 주말에 한 줄 정리하고 그쵸. 그때부터 주요 문장을 그럼 외우는 걸로 합시다. 교과서가 한 거밖에 안 들어가서 시간이 막 부족할 것 같진 않거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어떻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알죠. 이거 진도 다 끝나면 뭐 하겠어. 한 줄 정리하죠. 주요 문장 외우죠. 순서별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어법 제목 문제 푸는 거 알죠. 그러니까 워크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으면 된다. 짐 싸서 갑시다. 이거 답지 안 갖고 간 친구들은 답지 챙겨가라. 제 시험지 받은 친구들은 제 시험지까지 완성하는 거 기억.